홍준표 대표가 정치 사찰을 당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통신조회를 당했다고 연휴 직후에 갑자기 이 정치 사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홍 대표가 검찰, 경찰, 군이 내가 사용하는 수행비서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신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사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통신조회라는 것은 검찰 등이나 사정기관, 수사기관이 특정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명의를 확인하는 통신자료 조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 허가를 받아서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또 어디에서 통화를 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통화 내역 전체를 추적하는 통신 사실 확인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수사기관이 누군가의 통화 내역을 추적하다가 통화 상대방인 홍 대표의 전화번호가 나오자 누구 번호인지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통신조회라는 것은 휴대전화를 추적을 하다가 거기 나온 사람의 전화가 누구 건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경우에도 이런 걸 문제 삼아서 사찰 의혹을 제기했으니 우리도 이제 야당이 되었으니 이것은 사찰을 하는 거라고 진상규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홍 대표는 어제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사정정보당국이 내가 누구하고 통화하는가 하는 걸 알아보려고 통신조회를 한 것 같아. 이것은 정치 사찰이다. 겉으로는 협조하자 해놓고 이렇게 바람직한 짓을 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 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연말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차례의 전화번호 가입자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산경찰서 1차례, 경남경찰청 2차례, 서울중앙지검 2차례, 육군본부 1차례 등 지난 집권 시절 4차례, 현 정권 출범 이후 2차례라는 겁니다. 홍 대표는 페이스북에 통신조회 6차례 중 4차례는 탄핵으로 박근혜 정부가 기능을 상실했을 때이고 서울중앙지검과 육본에서 한 2차례는 현 정부에서 한 짓이다라고 하면서 조회한 기관에서 국민 오해가 없도록 밝혀주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내 거는 문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의 건데 뭔 소리를 하느냐, 우리하고는 관계없고 박근혜 정부의 흑역사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라. 2016년 2월 정청래 전 의원이 박근혜 정부 3년간 검찰, 경찰, 국정원이 국민의 통신을 도감청하거나 통신 내역을 들여다본 건수가 9,194만 건에 이르고 이 중 62%는 당사자한테 통보도 안 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자, 과거 보수 정권이 그랬다 하더라도 현 정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것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자, 현 정권이 과거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자고 하면서 과거 정권이 한 적폐를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현 정권도 똑같은 정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한국당은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이던 2016년 3월에 문재인 대통령 당 대표 시절 비서실 직원이던 여성 당직자 통신자료 조회를 2차례 했다고 사찰 의혹을 제기하는 등 문제 제기를 계속 한 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너네들이 당할 때는 그래 놓고 너네들이 이제 그 짓을 우리한테 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는데 이 각종 사정기관들이 홍 대표를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4차례나 홍 대표 전화를 통신 조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권력기관들이 이제는 줄을 거꾸로 서는 상태로 간 거 아니냐. 자, 홍준표가 지난 연말부터 5월 전까지 보면 대선 후보였거나 당에서 중요한 어떤 이 대선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손꼽아질 때 통신 조회를 당했다라는 부분은 그건 할 말이 없는 부분입니다. 누가 도대체 시키느냐?
황교안 당시 총리가 시키느냐. 그것도 아니라면 이 사정기관들이 알아서 대통령이 당선이 유력한 문재인 정권의 핵심에 끈을 대려고 그런 일을 해줬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 홍준표 대표의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제1야당 대표의 의혹 제기인이 그냥 공방으로 흐르지 않게 정성을 다해 설명을 해주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 양산경찰서에서 한 차례 하고 경남경찰서에서 두 차례 했기 때문에 아마 홍 대표가 지사를 하다가 사퇴를 하고 이렇게 이제 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는데 아마 그럴 때 지사를 할 때 경남 쪽에서 집중적으로 조회를 한 것 같은데요. 자, 경남경찰청에서는 홍 지사가 지사로 있을 때 수행비서 손아무개를 이렇게 이 수행비서를 뒤졌다는데 홍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나설 때도 이 손비서라는 사람이 도왔고 자유한국당 대표로 되었을 때도 대표 수행비서관으로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홍 대표는 4월 9일 날 경남지사를 사퇴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밝힌 홍준표 대표 수행비서 통신조회는 올해 8월 21일, 8월 7일, 이번 정권이죠. 그 다음에 4월 12일 대선 때죠. 3월 23일 그 후보 경선할 때고 2월 24일도 후보 나갈라 할 때고 2016년 12월 13일도 이제 홍 대표가 대선에 나가지 않냐 하는 것들이 짐작이 될 때였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에서는 정치 사찰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송 대표 수행비서인 손아무개 씨 휴대폰에 대해 가입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통신자료를 조회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상대방 번호 내역에 자기들이 모르는 번호가 떠서 그 주인이 누구인지 조사에 포함했을 뿐이지 정치 사찰이 아니다라고 했고 그리고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서 수사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현 정권은 누구보다도 인권이나 한마디로 더 나아가서 개인의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통신 조회를 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런 일들이 홍 대표한테만 있겠습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도 과거에 통신 조회가 아니라 통신 내역 조회 같은, 그러니까 통신 사실 확인 같은 걸 사후에 했다고 통보를 받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광범위하게 이런 일들이 현 정권에서도 벌어질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요. 제가 그때 통보를 받은 건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떠들고 정치 사찰 논쟁을 국회에서 하다가 마는 것이 중요한 건가? 또 홍 대표가 개인이 사찰 받았다는 그런 어떤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서 근본적으로 야당 대표로서 지금 이번 국회에 임하는 자세가 무엇인가? 이번에 임해가지고 또 저쪽은 이명박 무슨 자료, 박근혜 자료 까고 국감에서 이쪽은 또 뭐 폭로한다 했는데 이쪽에서 폭로할 거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저쪽에서 확보한 자료나 내용을 갖고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청와대 캐비넷 문건이니 국정원 자료니 뭐 검찰 자료니 온갖 게 터져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국감을 이대로 응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 또 국가 안보 위기에서 그냥 국감하고 또 적당히 법안 예산 통과시키고 정말로 그렇게 하고 끝내려고 생각하느냐. 저는 그렇게 하려고 끝내려고 생각한다면요. 개인의 사찰이니 이런 거 주장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요. 홍 대표는 여기서 승부수를 마지막으로 던져야 되고요. 문 대통령의 한마디로 안보와 관련된 참모들을 바꾸어라. 적어도 조국, 임종석, 문정인 세 사람은 바꾸라고 요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답이 한 2주 동안 주고 없으면 국회를 과감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외로 갔어요. 그래도 답을 안 한다면 한 달 동안 우리가 장외 투쟁을 할 건데 그런다면 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고 세비는 그동안에 안 받겠다. 그래도 답이 없으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는 각오로 싸워야 지금 뭔 일들이 좀 정리가 되어 갈 거라고 봅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 명 한 명 차례대로 다 낚는다고 하면서 지금 적폐청산을 들고 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조금 떠들면 약간 수그렸다가 또 좀 있으면
또 공격을 합니다. 자, 이명박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홍 대표가 이 정치 사찰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 사찰로 누가 잡혀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정치 사찰이라는 부분 속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잡혀가야 되죠. 그래서 누가 잡혀가는가가, 누가 뭐가 부패가 드러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이런 부패가 없어져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 이런 부패를 하겠다라고 사사시 털겠다고 1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흔드니까, 문제는 지금 야당 의원들이 다 입을 다물어버리고 엎드리고 하면서 안보 문제에 대한 어떠한 제동도 걸리지 않은 채 이 정권이 하고 싶은 대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은 지금 굉장히 촉박해져서 북한이 핵과 ICBM을 완성시키는 시점이 다 와가는데, 이 정권은 평화협정이나 미군 철수와 관련된 부분, 북한의 핵을 인정해주는 잠재적 핵 보유국 문제 등을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인정을 해놓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몰려간 양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건 문재인이 하고 있는 북한의 핵 보유 인정이나 그 다음에 한미동맹 전쟁이 안 하는 게 중요하지 한미동맹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문재인의 말, 평화협정을 하자는 말 속에서 너무나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중요한 것은요, 부패하다면 여야를 가리지 말고 다 청산되어야 되고요, 정말로 이런 안보투쟁에 나서야 되는데, 이 안보투쟁이 자꾸 말입니다, 적폐청산이니 서로 간에 무슨 폭로전으로 가게 되면서 누구도 안보에 대해서 말만 하지 정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뭘 얻었습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전술핵 배치가 한 발짝이라도 나갔습니까? 독자 핵 개발이 한 발짝이라도 나갔습니까? 미국의 10월 달에 가본들 뭘 뾰족한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까? 결국은요, 이 정권이 끌고 가는 쪽으로 안보 문제가 끌려가면서 매사가 다 끝장이 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 대표는 전면적인 투쟁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이런 어떤 받아치기식 문제를 가지고 적폐청산에 대해서 네가 옳냐 내가 옳냐 티격태격하면서요, 한국 속에서는 그렇게 가면서 이 정권은 그야말로 안보 문제에 있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몰고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폐청산 문제를 가지고 640만 불이 어떤 이부터 시작을 해서 너것도 정치 사찰한다 이렇게 자꾸 하는 부분이요, 전체 큰 흐름을 바꾸는데 도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한 명 한 명씩 차례대로 저쪽은 칼이 있고 이쪽은 칼이 없으니까 다 걸리게 되고, 그러면서 다 입은 다물고 납작 엎드리면서 결국은 저쪽이 원하는 대로 싸움을 끌고 간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수 진영의 의원들이 투쟁력이 없고 보수단체들이 거의 다 지금 코가 끼어서 투쟁력을 상실한 상황 속에서요, 그리고 또 투쟁력이 있는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살리자에 집중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안보 투쟁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작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 그냥 티격태격하면서요, 그 속에서 데미지는 이쪽이 입게 돼 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저쪽은 안보 문제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끌고 갑니다. 그렇다면 작은 문제를 내던지고요, 큰 문제에서 자유한국당이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데 그 승부수를 던지지 못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장군 멍군으로 가게 되면요, 당사자들의 어떤 사찰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늦춰지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정권이 그런다고 해서 그걸 겁이 나서 또 손댈라 하다가 멈칫하면서 봐주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홍 대표 본인도 지금 걸려있는 문제가 잘 해결될까 저는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로 큰 승부를 안보 문제에서 걸기를 바라고요. 국회 운영에 대해서 저렇게 한마디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무슨 바른정당과 합당을 하니 많이 하는 문제도요, 큰 투쟁을 통해서 같이 투쟁하면서 정리가 돼야지 언제 합치니 안 합치니 티격태격할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좀 큰 승부를 걸기를 바랍니다.